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인해 족쇄를 푼 한국과 현재 망해가는 중국의 실정.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중일 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주변국들의 외신들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인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을 미 중대립에 끌어들이려는 보기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과거 일까지 들먹이면서 한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합의한 것을 두고 미국의 조리되기보다 초강대국과 창의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마치 미국에 휘둘렸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많은 매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와 현무 5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의 폐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머물렀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경사이면서 이제 한국은 지금보다는 몇 배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현무5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이미 현무2B를 개발했을 무렵부터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는 개량형인 현무2C에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탄두 중량이 늘었음에도 사거리가 늘었고 무엇보다 형상이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무2C부터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대의 형태도 변화가 있는데요. 양쪽에 각기 4개의 바퀴를 가진 8년형 차량에서 각기 5개의 바퀴를 가진 10년형 차량으로 차량의 크기가 대형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현무2C부터는 이미 사실상 MRBM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저 주변국의 주의를 끌지 않고 동시에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준수한다는 명분을 위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라는 축소 발표를 해온 것입니다. 당연히 탄두 중량 해제 이후 개발된 현무사 역시 성능을 최대한 축소해 보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고 현무5 등 고성능 미사일 개발이 확실시되면서 현무사 미사일 역시 베일에 가려졌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무사 미사일은 현재 우리 군의 최중요 전략 자산으로 정확한 모습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현무2B, 현무2C의 발전 과정을 고려한다면 보다 대형 탄두를 싣는 것이 가능하도록 대형화되고 강화된 2단 로켓으로 구성된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중국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사실 중국은 누구보다도 미사일전에 있어선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들 평화를 외치며 몇몇 조약을 체결할 때 공산국가 중국은 듣는 채도 안 하고 혼자만 자유롭게 돌아다녔기 때문이죠.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은 정식 명칭인 아메리카 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인 협의를 하게 됩니다. 줄여서 INF라 부르는 이 조약은 핵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협약입니다. 양국의 전문가들은 중거리의 핵미사일을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미소 양국은 누구도 이런 핵 공격을 막을 수 없으며 살아남을 수도 없다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 요격 기술의 개발을 금지한 대탄 도탄 조약과 더불어 INF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격적인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만 많은 약소국이던 중국은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아서 중국은 이를 악용해 다수의 중거리 미사일을 자국 해안에 배치해 미국 함대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여차하면 미국 함대에게 핵탄두가 장착된 중거리 미사일을 쓸 것이라며 위협했는데요. 또 경제력과 군사력이 증가할수록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면서 서해, 동중국해, 대만 해역 등에서 함해의 자유를 위협하고 대만과 오키나와를 점령하겠다고 공공연히 엄포를 받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중국은 큰 소리만 뱅뱅 쳐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다렸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중국은 설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풀리면서 중국은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침이 개정되면서 당장 우리 군은 사거리 2,000km, 5,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요격고도가 1,000km가 넘는 고고도 요격미사일을 개발 및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침의 개정만으로도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전략적 이점을 거의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내로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의 현무사는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줄일 경우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늘어나 베이징, 상하이, 도쿄, 블라디보스토크 등 주변국의 핵심 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우습게만 봤던 한국이 이제는 중국을 향해 총구를 겨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군사력 세계 6위에 달하는 한국이 날개를 단 셈이죠. 그러나 탄두 중량 500kg의 탄두로는 중국의 산샤맨 같은 거대한 셈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중공군 10만 명을 몰살시킨 것으로 유명한 8.55 전투에서도 화천램을 무너뜨리기 위해 8발의 어뢰를 왔지만 수문만 파괴되었을 정도입니다. 그 증거가 아직도 화천에서는 화천팸이 지금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샤샤넴 정도의 대형범을 파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2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하고도 사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준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과 수일 전까지만 해도 현무사를 뛰어넘는 무기를 개발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만들어 배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만들 수 있으나 만들지 못하던 답답했던 상황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연구진들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준중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거나 혹은 확보한 기술을 적용한 발사체를 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래서 2년이면 이전까지의 미사일과 비교도 안 되는 대형 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탄도탄들이 대량으로 개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으로 인해 중국이 진정 오금저리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사일 문제를 제외하고도 세계 각국 또한 중국을 더욱 진땀배게 만드는데요. 지난 G7 정상회의에선 주요 7개국이 중국을 겨냥해 대만의 협과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 성명에 대만의 협 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G7은 대만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 문제까지 과감히 거론했는데요. 중국이 난리를 치거나 말거나 G7은 할 말은 하는 편입니다. 통쾌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G7은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영국 코널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학대, 홍콩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중국을 향해 민권을 존중하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로부터 중국은 농업과 태양광 의류 부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취약계층과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이 있어 왔는데요. G7은 이 부분마저 우려하며 우리는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과 태양광, 의류는 모두 중국의 주력 산업이라는 것이죠. 또한 G7은 논란으로 가득했던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또 동남아를 거쳐 아프리카까지를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묶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일컫는데요. 중국의 검은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이를 빌미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이른바 빛의 몇 외교를 하고 있었죠. 그에 대해 G7이 힘을 합쳐 속 시원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G7은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중국보다 더 우호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투명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더는 중국과 손잡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변국에 중국보다 큰 힘이 되어줄 테니 중국은 이제 도관에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군사면에서도 정치에서도 꼼짝 못하는 위치에 놓였는데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원선징악의 실체를 중국을 통해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